안녕하십니까. 정봉재입니다. 어제 북한 핵이 아니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서해든 동해든 막 날리는데 뭐 전혀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눈평도 안 하고 이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유도 한번 짚어봤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주식이랑 그리고 이제 선거겠죠. 선거가 뭐 선거도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주식이 달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전자권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좀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전자권을 당장 뭐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지 말고 환수라고 해라. 그 이재명이 이제 전자권을 전환이라고 하지 말고 환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전자권은 내일 당장 환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좀 불안하죠.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전자권 환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일단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는 전자권 환수할 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연합사도 해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의 즉슨 뭐냐면 작전권이 한국에 가 있는데 미국이 굳이 같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연합사령과는 의미가 없고 그냥 각기 한국군은 한국군, 미국군은 미국군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뭐 상전벽해요. 예전에는 제발 좀 있어달라. 주한미군 철수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경고를 하면 한국이 화들짝 놀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특히 가장 뼈 아팠을 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때 이제 카터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아예 그냥 공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70년대 후반이 있었습니다.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70대인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죠. 그때 그 긴박했던 상황. 또 그런 공갈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유신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워낙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주한 미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미 중 간의 관계에서 약간 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 철수를 뭐 많이 한다, 뭐 결국 이제 다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카터까지는 온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거는 뭐 으름장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순이죠. 뭐 미국이라는 대국이 대한민국 군대에 뭐 이렇게 제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뭐 명령을 받을 필요도 없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라는 거는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것은 맞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했던 얘기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의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벌써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얘기라, 노무현 때도 이제 무슨 뭐 전자권 얘기하니까 막 쌍수를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상 나오잖아요. 그 셔츠 같은 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막 이제 붕괴하고 뭐 장군들이 막 똥별이다,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닦아세우는 모습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안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는데, 전작권이 한수가 돼서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국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쉬운 상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하면 미국이 계속 한반도에 있고 싶고 주한미군이라는 것을 철수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고, 오히려 한반도를 중국을 봉쇄하는 어떤 그런 레버리지로 이제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굳건하면 좀 더 그 위험도가 덜한데, 아무튼 미국과 한국이 뭔가 똘똘 뭉쳐 있다는 느낌이 덜어지다 보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오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은 오판을 하고 말고 할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전쟁 수행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물자, 전쟁 물자를 동원할 수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마 한국군 내에서 전작권 한수해도 어차피 뭐 중국이 여기까지 쳐내려올 일도 없는 거고, 북한이 이제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히 뭐 전작권 한수는 저는 뭐 솔직히 아직까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한수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이렇게, 물론 지금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전작권 한수를 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군이 이제 따로 돼 있고 한미 연합사가 해체돼 있다는 것이 과연 안보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가오다시 잡고 어디 가서 나 우리 뭐 자주국방이다 이런 걸로는 괜찮을지 몰랐는데, 그냥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안보의 그 뭐랄까 경고함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죠, 당연히. 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그냥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안보에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뇌피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왜 지금 이 좌파 정부에서는 이런 뇌피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뇌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북한하고 연통되고 뭐 통일 전선 전수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북한하고도 이미 떨어졌어요. 이 민주당 정부는 북한하고도 이미 손절이 됐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대로 가는 거고, 남북이 뭔가 같이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 정부예요.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북한하고 연동돼 있다라는 얘기는 약간 좀 오바스러운 얘기예요. 그거는 얘기를 많이 하면 마치 저기가 보수나 우파가 좀 약간 옛날 도그마에 빠져 있고 뭔가 새로운 어떤 국제정치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파들이 중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개념에서 봤을 때 약간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예전에는 북한이 중국이 해양 세력, 즉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이랑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6.25 때 이제 일사후퇴라는 것, 뭐 이렇게 뭐 흥남철수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중국이 이제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걸 이제 이 지금 북한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을, 완충 지역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던 거죠. 아니면 한반도를 통해서 해양 세력이 마구 이제 침공해서 들어올 거니까 그게 이제 겁이 났던 겁니다.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의 의도는 성공을 했죠. 대신 중국은 대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을 가지지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도 단순히 이제 뭐 6.25의 한반도에 그 인민군을 안 보냈으면 대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대만은 지금 미 칠함대가 대만 해역을 방어를 해줬고 또 미 공군력이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상륙을 못했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군대가 이제
대만을 침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만에다가 상당히 많은 무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화력이 엄청나서 또 뭐 이렇게 함정이라든지 이런 게 훌륭해가지고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식.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뭐 바다에 빠져 죽으면 다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이제 그 인원 가지고 6.25에 참전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라는 것은 뭐 계속 놔두면 썩잖아요. 사람도 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통일전선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만이 힘드니까 이게 마오쩌둥 생각에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한 번은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을 가지고 6.25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목적을 이뤘죠. 예, 북한에서 이제 북한이랑 완충지대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거의 이제 막 살려줬으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 뭐 저번에 나왔던 장성택인가요? 장성택이가 이제 죽으면서 북한에서 이제 중국 친중파들이 거의 다 이제 숙청됐어요. 물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중국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 자체 입장에서도 장성택이 있건 없건 북한의 존재가 어쨌든 북한이 없는 것보다는 북한이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약간 밉살맞아도 저 존재 자체가 남한의 해양 세력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속으로는 기분 나빴어요. 근데 이제 한미연합사가 이제 해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국이 되게 만약에 강하다? 그럼 한국이 강한데 한국이 만약에 중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하고 그리고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고 한 마음만 없다면은 굳이 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금 진보 정권이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남한하고 얘기가 더 쉬워. 지금 뭐 우원식이네 뭐 이재명 또는 뭐 이런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야. 단순히 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네 뭐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얘기가 쉽고 또 권위주의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 본인 딴에는, 우리 딴에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남한이 만약에 이제 한미연합사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히 만약에 좌파 정부가 전작권 한수를 그냥 멋스럽게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나요. 차라리 난데 마치 우리가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오판이다. 예, 차라리 그냥 짧은 생각에 그냥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뭔가 또 그 2차 3차에 뭔가 이 생각이 있다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은데 너무나 지금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만약에 그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작권 환수를 반대까지는 안 했어. 사실은 그냥 단계적으로 가져가라. 우리도 뭐 그렇게 없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중국하고의 이제 관계가 되게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그냥 천천히 합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완강하게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가는 거죠. 예,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뭐 약간
좌파적인 거나 우파를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을 우리가 과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더 이게 오히려 좀 약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북한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북한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국을 과연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미연합사가 있는 게 낫느냐 없는 게 낫느냐 할 때 이 득실이 명확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득실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걸 자꾸 밀어붙인다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은 지금 좌파 정부에서는 전작권을 환수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중국하고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꾸 합쳐져 있으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를 그냥 우리로 보지 않고 미국의 어떤 꼭두각시 정도로 보니까 말이 안 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뭐가 있으면 나름대로 이걸 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발상이 저는 좀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한미가 하나로 돼 있다라고 돼 있을 때 더 우리를 두려워할 텐데, 한국을 더 두려워할 텐데, 오히려 우리가 따로 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두려워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좌파 정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돼 있으면 우리는 변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어차피 너희들은 미국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떨어져야 더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좌파 정부고, 우리가 미국하고 붙어 있어야 더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이제 우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대국의 논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강대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보일까요? 그러니까 중국 눈에 한국이 보일까? 그게.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동남아 어디를 봤는데 라오스니 캄보디아 이런 게 참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동남아 6개국으로 보이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그렇게 보는데 남이 우리를 되게 하나로만 보기를 바라는 것도 좀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력이 커지고 다 좋은데 중국이 아직 저물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중국이 조금 저물어진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조금 약해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좀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아닌 상황이, 물론 저는 중국이 이제 분열되고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게 완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매우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옳다 그르다는 이미 정해져 있고, 저는 반대인데, 옳다 그르다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뭐냐, 그 레피셜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지금 신문에서는 그냥 팩트만 나오고 있어요. 이걸 평가를 안 해. 이게 안 된다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조선일보도 그냥 그걸 완강하게 절대 반대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국민들도 약간 반반이고, 참 이게 참 저는 제가 지금 생겨먹은 게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당장 이게 급한 현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든지 환수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이 떨어져 있는데 굳이 한국을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드는 입장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 한국군이 물론 한국이 한미 동맹이 돼 있긴 하지만 한미 연합사라는 것이 이제 해체가 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 거예요. 참 이거는 워낙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참 이 부분은 참 옳다 그르다를 하나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보나마나 이거 가지고 소주 한 5병 까면서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얘기니까 참 답이 없는 얘기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또 내피셜 방송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남한 많이 컸네. 저기를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뭐 저기를 뭐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면서도 또 혹시나 빈틈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이제 계산해보라.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남한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 정부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남북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한 목소리가 안 나니까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뭔가 대화를 하네 뭐네 이런 분위기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하고 자기가 따로 얘기할 수 있는 명분. 야, 우리 이제 한미연합사도 해체됐어. 이제 우리랑 같이 얘기해. 우리 이제 따로야. 그리고 전쟁 나도 우리가 해. 야,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대화의 어떤 그 채널이 좀 넓어진다. 중국하고나 북한하고의 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외교적 역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명분이 뭐냐면, 일본도 한국하고, 일본도 미국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일본도 일본대로 그렇게 돼 있다는데, 일본은 뭐가 돼 있냐면, 헌법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평헌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자권으로, 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게. 아주 중대한 상황인데 그걸 너무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론이 좀 더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언론에서도 너무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도 너무 강하게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중국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전자권 환수를 좀 환영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청년님은 반대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